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으며 그 중심에 오장육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맥과 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 중앙을 앞뒤로 흐르는 특별한 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 외에도 또 다른 경락이 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오장육부와 인맥과 동맥에 해당하지 않는 경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맥들이 있는데요. 기경팔맥은 말 그대로 기할 기자, 경락의 경자에서 특이한 경락들이 팔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 인맥과 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경팔맥 8가지 맥과 육장육부 12가지 맥을 합쳐서 20가지 맥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인맥과 동맥만을 말하고요, 나머지 경락의 흐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나머지 8맥 중에 인맥과 동맥을 뺀 나머지는요, 독자적으로 침을 놓는 혈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경락들이 6가지 경락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경락들과 이렇게 엇갈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침을 놔서 그 경락의 혈자리는 아니지만 그곳에 침을 놔서 그 경락에도 기운을 소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요, 기경팔맥에 육맥에 병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는요, 그렇게 치료들을 하지만요, 그렇게 너무 전문적이지면 이 방송 듣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건 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궁금해하시고요, 의아하시고요, 저 친구 왜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육장육부의 12기본 경락이고요, 그게 임동맥을 포함한 기경팔맥 해갖고 20개의 경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낙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시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전문적이지 않을까 생각들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이 도대체 어떤 기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하게 생각하면 야, 침, 그 아프면 아픈데 팍 찌르면 낫나 보다.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의사인 저도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아픈데 침 놓으면 되죠. 침 놓는 건 사실 놓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찌르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리는 외적인 손상을 인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장애든 외적인 것들에 의한 통증이나 운동장애일 경우에는 어떻게 씁니까? 그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경락이 지나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그 경락의 원인에 따라서 그 경락이 지나는 경락을 소통시켜서 치료하고요. 둘째로는요, 내부 오장육부에 병변이 있을 경우는요, 그 오장육부의 기운이 나오는 통로들의 기운을 잘 강한 경우, 실한 경우에는 사해주고 화해서 약해서 문제 될 경우는 보호해주는 이런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내상의 병들을 치료한다고 이 기본 2가지 치료 기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한의원은요,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다가요, 코가 많은 막힌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중간에 왜 침부터 안 대놓습니다. 코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인데요, 우선 제가 힘이 듭니다. 그 코가 막혀서 막 힘들어하는 분을 앞에다 두고 진단을 자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면요, 환자분도 힘들어하시고요, 저도 그 힘들어하는 걸 보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중간에 코부터 좀 뚫어드리고 하겠다고요 하면서 간단하게 침 하나나 2개를 꽂아가지고 코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진찰을 계속 해가지고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합곡이라는 혈입니다. 아마 이 혈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둘째 손가락 안쪽 끝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요, 쭉 올라가고 팔을 떠고 올라오는 건데요, 첫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놓으면요, 일직선으로 놓으면 그 볼록 튀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목 위쪽으로요. 이 볼록 튀어나오는 곳에 그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그 자리가 바로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경락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들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위험하게 너무 약해서 숨이 넘어갈 때도 이것을 강하게 보호하면 생명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그 기운이 경락의 기운이 굉장히 그 혈자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좀 아주 심한 곳이죠.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그 많아서요. 얼굴 부위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을요. 이 합곡혈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합곡열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 팔뚝을 따라 쭉 올라와 가지고요. 안쪽으로 해갖고는 아래 이빨을 다 걸치고요. 그래갖고는 우리 코 밑에 인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차해 가지고요. 오른쪽 건 왼쪽으로, 왼쪽 건 오른쪽으로 코 옆에 골이 파여 있죠.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침을 잘 넣는 병들은요. 중부에서 보면요. 그냥 한번 딱 찌르는 순간에 코가 뚫립니다. 저는요. 저 같은 하수들은요. 그걸 찔러갖고 자극을 줘갖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냥 순간에 이렇게 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서 쑥 들어와 있는데 벌써 코가 쑥 풀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이 경락의 기운을 강하게 소통시켜주는 겁니다. 이 경락이 어디를 지난다고 코 옆을 지나서 코 전체에 영향을 준다지 양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가 시원하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말한 경락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해당하는 부위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또 하루는요. 이 어금니가 아픈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미용의 문제로 찾아왔는데 사실 다른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어금니 치료를 받고 왔는데요. 진통만 하고 내일 치료를 받을 텐데 통증이 전혀 마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똑같이 합곡열을 해놨습니다. 좀 얼마 있지 않아 바로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 서양 땅에서 자란 한국 사람들이지만요.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여대생에게요. 충격했던 것. 아니 침으로 치통이 다 가라앉는다 하면서 계속 놀라는 겁니다. 이 원인도 뭡니까? 이 합곡혈을 통해서 그 경락이 지나는 것이 아랫니빨을 전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랫니빨의 기운을 쫙 뚫어주니까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실 잘 말하지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서양의학적으로는 이게 염증으로 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뭡니까? 기화혈이 막힌 겁니다. 그럼 기화혈이 막힌 걸 뚫어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염증을 잡아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닭이 먼저고 알이 먼저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 보는 관점에 따라서들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서양학은 그러면 뭡니까? 몸에 엄청 해로운 항생제를 먹어야 되죠. 동양학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것 이해되세요, 이제? 그것이 모든 침구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느냐 이 생명의 기운들이 이렇게 소밀하게 우리 몸을 흐르고 있고 세밀한 원칙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병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요? 전혀 밝혀내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가면 밝혀낼까요? 몇백 년 가면 밝혀낼까요? 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명의 신비에 관해서요. 아주 차원이 낮은 물질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생명의 질병을 근처도 못 가고 손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학을 인간의 경험으로 창조된 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동양의학을. 이게 만약 인간의 단순히 경험에 의해서만 된 것이라면요. 왜 동양에만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명의 발전사를 겪은 인류가 있는데요. 각 문화가 다 있어야 되죠. 왜 동양에만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이 동양의학은 하늘의 인간에 대한 축복이라고. 이제 이 북미 땅에서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서양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서부터 쉬운 말로는 엄청 심한 염증에까지 다양하게 다 치료해보았지만요. 인간의 몸에 그 치명적인 항생제 하나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 칼 한 번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같이 정말 못난 의사도요. 이럴 정도인데요. 여기 계신 많은 다른 훌륭한 한의사분들이요. 말해서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에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성황을 이룰 것인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할 겁니다. 자, 우리들 모두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런 훌륭한 동양 할아버지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의 유산에 대해서요.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